자, 오늘의 여의도 탈곡기 영혼까지 탈탈 턴다 해서 여의도 탈곡기 주제는 인수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람들 잘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요. 어허. 이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오신다 해서 저도 얼른 달려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이에요? 네, 저 자문위원이에요. 그럼 거기 있으면 여기 방송들 출연 못 하는데? 왜요? 거기 있는 원래 핵심은 출연 못하고 예. 안 핵심은 출연해도 돼요. 외교통일안보 맡고 있는 그 교수 들어가 있는데 그 이번에 사드 문제 등등 해갖고 나오라 그랬더니 6월 중순 말쯤 끝난다고요? 6월 말이 1차 예. 시한입니다. 그때까지는 못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나오신다 그랬고 국정기획자문위원이 아닌가? 나오기가 어렵게 바쁘시다는 뜻일 것이고 그게 못 나오게 아니 하거나 안에 그런 있는 거 내용이 아니에요. 나오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안에 있는 내용 안 하면 겉에 있는 얘기하면 되는 그럴까요? 거죠. 예, 안에 있는 나오시는 내용을 저는 몰라요. 왜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정도 알아요. 겉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사 다 나왔는데 그걸? 뭐가? 겉에 있는 얘기는 안에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기사의 그래야지 행간을 기사가 나오죠. 조금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저 최민희 의원님이 저 국정자문위원회 지금 실세시라고 알아요.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지금 굉장히 귀찮게 해드리는 분이에요. 예. 그래도 그 국정기획자문위원 내부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또 하신다 그래갖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개해 주시죠. 이번 정부가 그 보궐선거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법에 정해진 정권 인수위원회를 할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정권 인수위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거를 지금 대통령이 만드셨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일 일정으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존속 기한 20일 연장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최장 100일까지 가능해진 오호, 거죠. 그래요? 네, 네. 네. 그런데 실제로 6월 말쯤에 활동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50일 했다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일까지. 20일까지. 그러니까 70일 네. 최장. 70일. 예. 네. 최장 70일이네요. 그렇죠. 그 정도 100일에 가능. 70일이에요. 70일이에요. 예, 금방 잘못된 정보를 줘서 팩트 체크. 아니 기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100일까지도 가능했었죠. 그런데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가보죠. 그런데 저희는 경험적으로 보면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수위원회를 취재를 했던 기자였고 저는 인수위원은 며칠이에요? 인수위원회도 50일이었죠. 보통. 근데 아하. 인수위원회는 50일인데 네. 이제 좀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수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부가 너무 평온하고 좋아요. 예. 뭐죠? 뭐가 그렇게 인사 달라요? 기능을 안 합니다. 아하. 국정자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네. 인사 기능이 없는. 네. 그때는 이제 인수위원회 때는 그걸 하면서 총리 장관 이런 것 그 내정 작업이나 그 인사 검증도 들어가나요? 그때는 그 인사 검증까지는 아니지만 인사 기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누가 무슨 자리를 하고 전쟁이 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니, 본인들이 대상자잖아요. 인수위원장이 예. 총리로 지명이 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출범할 때는 인수위원장이 총리 내정됐다가 낙마했어요. 그렇죠. 김용준. 김용준 예. 씨였어. 예. 오래되니까 이게. MB 때는 그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거론이 되시다가 RNG 때문에 또 RNG 때문에 또 숙대 숙대 총리. RNG 그랬었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죠, 근데? 아주 발음들을 오렌지. 저는 오렌지.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언론 입장에서 보면 한 정권이 탄생을 해서 대통령이 새로 등장을 딱 하면 힘이 제일 셀 때가 인수위원회예요. 취임 전이란 말이에요. 취임 전에 인수위원회 때가 정치부 기자들이 제일 바쁠 때고 거기에서 뭔가 한 건 올려야 특종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가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들 보면은 그렇다고 고생 안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고생을 하시는데 자리 재미를 좀 못 보실 것 같아. 아하. 왜냐하면 거의 인수위원회 분들이 다 내각도 들어가시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들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보상이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이 김진표 위원장. 김진표 위원장 지금 현역이신가요? 예, 현역이십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그 김진표 위원장님은 예. 정말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걸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관운이 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하, 관원이 짱이다. 경제부총리도 했고 교육부총리도 네. 했고. 이제 남은 건 뭐 지금 선거법
앞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나요? 근데 1심에서 뭐 잘 되셔서 잘 됐다라고 하는 건? 제가 그 액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100만 원 미만이셔서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형을 받진 않았다. 네. 그래 또 2심도 잘 하셔야죠. 대법도 있고 3심제도인 나라에서 1심 잘했다고 웃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여기는 빨리 기부합을 해야 제 넘어갈 것 같아서. 김진표 위원장 완장찬 점령군처럼 보이지 말자.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인수위 보면 예. 그 계속 인수위가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예. 인사기능 때문에 그랬어. 네, 그게 인사기능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인수위하고 그냥 여당에서 여당 이렇게 넘어간 인수위가 또 다릅니다. 아하. 완전히 다르죠. 특히 네. 정권 교체가 된 인수위는 완장차고 나타날 위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거 왜 네. 그러냐면 이제 공직사회가 움직여야 실무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부처에서 네,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실행 계획도 들어와야 관련자들이 되고. 와갖고 보고하고 브리핑도 해야 되고. 그쵸. 그럴 때 양말 벗고 신발 벗어라. 뭐 그게 이제 그랬던 그 민정수석이 있었죠. 그랬죠. 근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전 정권,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이전 정권과 새 정부 사이에 아하. 국정 철학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이죠. 여당에서 여당 보다도 여당에서 이제 야당 정권 당이 바뀔 때. 그렇죠. 그래서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이 빨리 새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고 새 정부가 하려는 일을 빨리 소화해서 실행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겠죠. 예. 네. 왕 기자님,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권한이나 실행력은 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냥 자문만 하고 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예. 말 그대로 자문만 하고 지금 빠지겠다고들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데 과거 인수위원회도 사실은 위원회란 말이에요. 예. 제가 경험했던 정권 교체 인수위원회는 이 자문만 하고 빠지는 데는 아니었었죠. 예. 거기가 모두 다 실세였고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었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인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맞습니다. 저도 정권 연장의 인수위를 겪어봤고 정권 교체 시기의 인수위를 거쳐봤는데 언제 구체적으로? DJ 대통령 됐을 때 97년도에 예. 인수위원회가 떠요. 그때 YS DJ로 넘어가는 네, 건데. 그건 정말로 정권이 말 완전히 바뀌고. 그대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호남 정권이 등장하는 진정한 정권 교체 예. 1번이었고 두 번째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 인수위원회가 들었을 때 김대중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사실상 정권 연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때는 그때 대변인이 이낙연 대변인이었었어요. 그때 어허. 기자들하고 이낙연 대변인은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을 가르치려 드시니까. 오호.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정 철학이 이게 바뀌고 이게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면 된 총리를 바로 디스하시네. 그러니까 깨알 디스 디스를 아니에요. 하시네. 아니에요. 저 존경하는 선배였고 진짜 대변인이었지만 고맙습니다. 제가 네. 지금 어머 왜 깨알 디스 하세요? 그러려고 어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디스 아니고 아니, 그때 왜냐면 기자들하고 우리는 또 디스를 했다 그러면서 뭐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거니까. 그럼요. 자, 그런데 네. 보상이 없다는 건 활동을 맞추네 그냥 다 해산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활동이 끝날 때쯤 되면 인선도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 있다가 자리에 가는 사람 없을까? 뭐 있겠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제가 아까 평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과거의 인수위 얘기 그 뒷담화 들어보면 정말 그 동지끼리의 자리에 대한 그 예. 갈등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 예. 내용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처음 들어가 보거든요. 이런 예. 그 조직에. 근데 들어가 보니 정말 국정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예.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네. 그때 인수위원회 실세로 참여했던 정두원 의원. 네. 우리 여기 백투더 정치 고정 패널 아니에요? 네. 그분이 인수위 때 중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정말로 그때는 정두원 의원이 실세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입각 과정에서 들어가지를 못했고 큰 재미를 못 봤죠. 그래서 정두원 의원은 정작 이 MB 정권에 대해서 그런 서운함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리고 만사 형통 네. 이상득 의원하고 붙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대통령의 형과 붙어서 싸울 길이 있겠냐?
그거 자기 깨끗이 털고 나왔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수위원회 안에서 얼마나 박 터지는 전쟁이 벌어진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정두원 의원 얘기를 굉장히 이해하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처음에 이해하게 됐다. 이해하게 됐다. 그게 뭐냐면 이럴 때 누군가 실세가 작동하면 진짜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사 기능이 없어도 인사 기능이 없어도 무슨 예. 뭐 이렇게 실무 구체적으로 중요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을 짤 때 이런 게 있어요. 공약은 이상적인 우리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랄까잖아요. 예. 그게 현실적으로 이행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현실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막 이제 삐걱삐걱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위나 자문위원회가 할 일은 공약을 가장 현실에 그 잘 안착하도록 로드맵을 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누군가가 압력을 넣어서 그 현실에 맞는 로드맵이 아니라 머릿속의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게 실세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각 부처에서 네. 부처에서 어쨌든 지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데 부처에서 마치 이런 정책이 옳은 척하면서 개혁의 칼날로부터 살짝 피하기 위해서 로비를 할 수도 있고. 그게 로비도 있고 또 예. 속을 수도 있고. 속을 그래서 수도 있고. 전문가가 각 분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뭐였냐면 MB께서는 아무리 그 기업 경험이 있어도 국정 경험이 없잖아요. 국정. 예. 시정하고 국정 또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그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의 가장 전문가가 대통령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비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비판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과거에 했을 때 문제됐던 지점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비교적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인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세가 대통령이세요. 민정수석 하셨죠. 시민사회 수석 했었죠. 비서실장 하셨죠. 비서실장 하셨죠. 네. 대통령 5년 동안 한 발 물러서서 혹은 깊게 들어가서 다 보고 있었는데. 네, 네. 그다음 또 히말라야까지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좋은 경험 같아요. 히말라야. 근데 하나 특징이 있긴 있어요. 예. 기존의 인수위원회에서 못 봤던 게 이번에는 국민 참여라는 게 지금 돼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지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인수위원회라는 거는 철저하게 내부 실세들 그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뭐 거기에 국민 참여 플랫폼도 있고요. 현장 정책 접수 이런 건데 진짜로 국민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여기? 네,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온상으로도 많은 접수가 온라인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국민 마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접수되고 있고요. 그 국민 마이크 이쪽으로 한번 가져갖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하면 안 될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 소리를 여기서 다 받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담당자하고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된 내용이 이번에는 좀 특별한 거죠. 예전에는 민원이 많았대요. 이런 정부에 대해서 뭘 하라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정책. 예, 정책이 많다고 합니다. 뭐가 제일 많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촛불 때 나왔던 개혁 과제들, 뭐 소통에 관한 제안들 등등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적인 방송, 소통하는 방송, 참여하는 방송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어머나. 자, 김윤서님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라고요. 이번 정부는 부디 다시 그런 일 없이 국민을 위한 큰 뜻을 이뤄주시길. 3241님 최민님을 응원하는 남양주 택시사입니다. 어머 최 너무 의원님 좋아요 저분. 죄송해요. 최 의원님 나오시면 꼭 듣고 보고 있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1, 2, 3 정리. 네, 1. 예.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예. 큰 로드맵 짜고 있습니다. 픽처를 그리고 있다. 예, 두 번째 선택과 집중 과제. 아하. 그래서 초기에 할 100대 과제 짜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의 평가를 좌우지간 최고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네, 100일에 과제. 주력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뛸 예. 공직사회 공무원들과 교감하고 있다. 어허. 원 기자님. 네. 왜 미소를 씩 지세요?
공직사회하고 이제 교감하고 있다고는 그러지만 이제 공직사회는 그거를 이제 교감이라고 느끼지는 같지는 않고요. 예. 세상이 변했고 어떤 이 통치 철학이 바꾸면은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거기에 적응을 잘 하죠. 말들 잘 들으실 거예요. 예. 과거에도 다 그래 왔어요. 오늘 좌우 주머니에 고춧가루 잔뜩 들고 오셨네요. 아니요. 쫙쫙 뿌려주시는. 아니요, 진짜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만큼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정책에는 양면이 다 있는 거니까. 예,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영혼 없는 공무원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오히려 저희가 주문하는 건 영혼을 가져달라. 그 영혼이 뭐냐? 네. 민주주의에 대한 영혼 그리고 국민께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그렇죠. 네. 이제 영혼을 되찾아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만 부탁할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영혼 없게끔 행동하게 만든 정책 입안자들, 지도자들, 정치인들 여기가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게 행동하게 되면 바로 까이니까.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기 소신 있으면 안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 영혼을 가져달라고 영혼을 부탁드리고 가져다. 있다. 민주주의 이건 촛불 정부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1,700만 시민 국민들이 들었던 이 촛불의 의미가 뭔지 생각하고 네. 정책을 해라. 빙고. 최민희 의원님 맡고 계신 경제 2분과 네. 경제 분야 전문가는 아니셨던 거 아닌가? 언론 전문가 아니세요? 그게요. 제가 처음에 사회분과였어요. 예. 근데 이제 언론은 사회분과에 예, 언론 방송과 통신 이런 게 사회분과인 줄 알고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단순 착오로. 근데 보니까 주요 부처 뭐 미래부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제 이 부처. 부처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방송과 통신 예. 쪽입니다. 미방위 소속이었죠. 네. 네. 그 초선 때 네. 언제 다시 재선하실 거예요? 슬퍼요? 네. 꼭 하고 싶어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릴까? 주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자문위원회 공약 정비하면서 우선순위 기준은이라고 우리 이제 PD님들은 물어봤는데 이거 원희룡 기자님 이렇게 질문하면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청와대 방향성 같은 걸 놓고 보면 국정자문위원회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예. 로드맵 자체가 지금 청와대의 1차적인 저 정책은 급한 불 끄기 정책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제일 급한가를 이제 먼저 이제 보고 대한민국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부터 되는데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명확히 얘기를 했잖아요. 일자리다. 자,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내수가 늘고 내수가 늘어야 기업이 살아서 다시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예. 그래야 지금 4명 중에 1명꼴이라는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이 그 사회 갈등 요인이 구조적으로 해결된다. 자, 예. 이 방향성은 네, 이제 네. 명확히 잡힌 거죠. 네. 일자리 문제하고 소득 불균형 문제를 얘기하면서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네. 평가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추경 예산안이 이제 7일 날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데 예. 이게 이제 이른바 법적 요건을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추경 예산의 요인 중에 국가 재난 사태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는 단순한 어떤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재난이다. 재난 문제다. 그러니 추경 이거 처리해 달라. 예.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 만드는 데 쓰겠다. 그리고 본인이 실천하셨잖아요. 당신께서 53억의 특수활동비를 절약해서 1억이 줄었어요? 53억 아니었나요? 54억이에요. 54억이에요? 디테일은 제가 더 강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게 이제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모든 국가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다가 투여하겠다. 그 이른바 영어식으로 하면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시행하라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좀 잡힌 거죠. 예. 네, 그럼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그렇죠. 대통령.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정책이기 때문에 찬반 논란은 있어요. 예. 국회에서 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죠. 근데 오늘 서로 그냥 입술만 살짝 한두 번 열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어우 너무 짧은 것 예. 같아요. 최민희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예. 시간 5초밖에 없어요. 얼른. 예, 저희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저도 옆에서 열심히 지켜보고 보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10시 반에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자문위원회 소개해 주시죠. 이번 정부가 그 보궐선거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법에 정해진 정권 인수위원회를 할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정권 인수위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거를 지금 대통령이 만드셨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일 일정으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존속 기한 20일 연장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최장 100일까지 가능해진 오호, 거죠. 그래요? 네, 네. 네. 그런데 실제로 6월 말쯤에 활동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50일 했다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일까지. 20일까지. 그러니까 70일 네. 최장. 70일. 예. 네. 최장 70일이네요. 그렇죠. 그 정도 100일에 가능. 70일이에요. 70일이에요. 예, 금방 잘못된 정보를 줘서 팩트 체크. 아니 기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100일까지도 가능했었죠. 그런데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가보죠. 그런데 저희는 경험적으로 보면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수위원회를 취재를 했던 기자였고 저는 인수위원은 며칠이에요? 인수위원회도 50일이었죠. 보통. 근데 인수위원회는 50일인데 네. 이제 좀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수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부가 너무 평온하고 좋아요. 예. 뭐죠? 뭐가 그렇게 인사 달라요? 기능을 안 합니다. 아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네. 인사 기능이 없는. 네. 그때는 이제 인수위원회 때는 그걸 하면서 총리, 장관 이런 것 그 내정 작업이나 그 인사 검증도 들어가나요? 그때는 그 인사 검증까지는 아니지만 인사 기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자, 오늘의 여의도 탈곡기 영혼까지 탈탈 턴다 해서 여의도 탈곡기 주제는 인수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람들이 잘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요. 어허. 이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오신다 해서 저도 얼른 달려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이 네, 저 자문위원이에요. 그럼 거기 있으면 여기 방송들 출연 못 하는데? 왜요? 거기 있는 원래 핵심은 출연 못 하고 예. 안 핵심은 출연해도 돼요. 외교통일안보 맡고 있는 그 교수 들어가 있는데 그 이번에 사드 문제 등등 해갖고 나오라 그랬더니 6월 중순 말쯤 끝난다고요? 6월 말이 1차 예. 시한입니다. 그때까지는 못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나오신다 그랬고 국정기획자문위원이 아닌가? 나오기가 어렵게 바쁘시다는 뜻일 것이고 그게 못 나오게 아니 하거나 안에 그런 있는 거 내용이 아니에요. 나오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안에 있는 내용 안 하면 겉에 있는 얘기하면 되는 그럴까요? 거죠. 안에 나오시는 있는 내용을 저는 몰라요. 왜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정도 알아요. 겉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사 다 나왔는데 그걸? 뭐가? 겉에 있는 얘기는 안에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기사의 그래야지 행간을 기사가 나오죠. 조금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저 최민희 의원님이 저 국정자문위원회 지금 실세시라고 알아요.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지금 굉장히 귀찮게 해드리는 분이에요. 예. 그래도 그 국정기획자문위원 내부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또 하신다 그래갖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국정기획 누가 무슨 자리를 하고 전쟁이 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니, 본인들이 대상자잖아요. 인수위원장이 예. 총리로 지명이 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출범할 때는 인수위원장이 총리 내정됐다가 낙마했어요. 그렇죠. 김용준. 김용준 예. 씨였어. 예. 오래되니까 이게. MB 때는 그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거론이 되시다가 RNG 때문에 또 RNG 때문에 또 숙대 문제가 총- RNG 그랬었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죠, 근데? 아주 발음들을 오렌지. 오렌지.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언론 입장에서 보면 한 정권이 탄생을 해서 대통령이 새로 등장을 딱 하면 힘이 제일 셀 때가 인수위원회요. 취임 전이란 말이에요. 취임 전에 인수위원회 때가 정치부 기자들이 제일 바쁠 때고 거기에서 뭔가 한 건 올려야 특종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가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들 보면은 그렇다고 고생 안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고생을 하시는데 자리 재미를 좀 못 보실 것 같아. 아하. 왜냐하면 거의 인수위원회 분들이 다 내각도 들어가시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들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보상이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이 김진표 위원장. 김진표 위원장 지금 현역이신가요? 예, 현역이십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그 김진표 위원장님은 예. 정말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걸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관운이 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하, 관원이 짱이다. 경제부총리도 했고 교육부총리도 네. 했고. 이제 남은 건 뭐 나도 여당에서 이제 야당 정권 당이 바뀔 때. 그렇죠. 그래서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이 빨리 새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고 새 정부가 하려는 일을 빨리 소화해서 실행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겠죠. 예. 네. 왕 기자님,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권한이나 실행력은 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냥 자문만 하고 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예. 말 그대로 자문만 하고 지금 빠지겠다고들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데 과거 인수위원회도 사실은 위원회란 말이에요. 예. 제가 경험했던 정권 교체 인수위원회는 이 자문만 하고 빠지는 데는 아니었었죠. 예. 거기가 모두 다 실세였고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었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인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맞습니다. 저도 정권 연장의 인수위를 겪어봤고 정권 교체 시기의 인수위를 거쳐봤는데 언제 구체적으로? DJ 대통령 됐을 때 97년도에 예. 인수위원회가 떠요. 그때 YS DJ로 넘어가는 네, 건데. 그건 정말로 정권이 말 완전히 바뀌고. 그대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호남 정권이 등장하는 진정한 정권 교체 예. 1번이었고 두 번째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 인수위원회가 들었을 때 김대중 정부로부터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사실상 정권 연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때는 그때 대변인이 이낙연 대변인이었었어요. 그때 어허. 기자들하고 이낙연 대변인은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을 가르치려 드시니까. 오호.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정 철학이 이게 바뀌고 이게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면 된 총리를 바로 디스하시네. 그러니까 아이, 디스 깨알기스를. 아니에요. 네, 지금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나요? 근데 1심에서 뭐 잘 되셔서 잘 됐다라고 하는 건? 제가 그 액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100만 원 100만 원 미만인데? 미만이셔서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형을 받진 않았다. 네. 그래 또 2심도 잘 하셔야죠. 대법도 있고 3심제도 인 나라에서 1심 잘했다고 웃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여기는 빨리 김부합을 해야 제 넘어갈 것 같아서. 김진표 위원장 완장찬 점령군처럼 보이지 말자.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인수위 보면 예. 그 계속 인수위가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 예. 인사기능 때문에 그랬어. 네, 그게 인사기능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인수위하고 그냥 여당에서 여당 이렇게 넘어간 인수위가 또 다릅니다. 아하. 완전히 다르죠. 특히 네. 정권 교체가 된 인수위는 완장차고 나타날 위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거 왜 네. 그러냐면 이제 공직사회가 움직여야 실무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부처에서 네,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실행 계획도 들어와야 관련자들이 되고. 와갖고 보고하고 브리핑도 해야 되고. 그쵸. 그럴 때 양말 벗고 신발 벗어라. 뭐 그게 이제 그랬던 그 민정수석이 있었죠. 그랬죠. 근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전 정권,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이전 정권과 새 정부 사이에 아하. 국정 철학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이죠. 여당에서 여당